안녕하십니까. 생구보리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아침이고요. 저는 지금 부산 해운대로 출발하였습니다. 오늘 볼 차는 고객님하고 함께 차를 볼 예정이라 죄송하지만 차량 보는 영상은 없을 겁니다. 없을 거고, 오늘 볼 차는 기아 카렌스입니다. 기아 카렌스, 얘가 올류 카렌스거든요. 올류 카렌스인데 우리 1세대 카렌스는 당시에 그 차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슈마 원조, 스펙트라 맞나? 스펙트라를 베이스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른바 이 집을 지으면 골조 있지 않습니까? 기본 골격, 어떤 사물로 보면 이제 프레임이라고도 볼 수 있고, 자동차로 보자면 뼈대라고도 볼 수 있고, 언더바디라고도 할 수 있고, 플랫폼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개념의 이 골조를 가지고 이 낮게 만드는 승용차가 있고, 좀 그걸 위에 이제 어퍼바디 쪽을 개조를 해서 전장을, 그러니까 휠베이스는 구조 설계니까 안 건들고 길이를 늘린다든지, 그러니까 바퀴 축으로부터 앞뒤 늘리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렇게 늘린다든지, 위로 A필러나 B필러의 기둥을 좀 세운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변종 모델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기아 카렌스 같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카니발, 산타페, 소렌토 이런 차들, 그런 차들은 N 베이스, N3 플랫폼 이래가지고 승용차하고 언더바디를 공유하고 그 위로 탑을 쌓아 올리는 게 다르죠. 근데 그거는 당연히 메이커로서는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성능 시험이라고 하는 인증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설계를 차종마다 새로 설계한다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비용도 그렇고, 또 이제 검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죠. 운동 성능이나 각종 성능 혹은 안전 시험, 내구 시험에 신뢰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저 뭐야? 저 무슨 연기인가? 네, 아무튼 그렇게 차를 만들고, 카렌스가 이제 1세대 카렌스가 나오는 시절, 그런 시절이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하던 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승용차, 준전형차라고 하죠. 그런 플랫폼으로 이제 차를 만들어서 실내를 막상 타보면 차가 커 보이는데 실내 타니까 그렇게 안 넓네? 라고 하는 게, 그런 데서 이제 기인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LPG 차가, 일반인들이 LPG 차를 못 탔는데 이제 일종의 이제 편법으로 LPG 차, 즉 업무용이나 혹은 연료 효율성 혹은 경제성을 따지는 소비자층을 타겟팅해서 만든 차가 이제 그런 차이고, 또 올란도 같은 차도 그렇죠. 지금이야 이제 LPG 승용차를 일반인들도 탈 수 있게 법이 바뀌었지만, 당시에는 LPG 차는 일반인들은 못 탔고, 택시와 이제 영업용차, 그런 차들만, 상용차, LPG 차를 탈 수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또 LPG 가격이 또 저렴했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비싸고 저렴해지는 게 이제 우리 자본주의 시장인데, 그게 아니고 이제 정부가 개입해서 LPG 가격을
조정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원래 이제 수요가 많아지면 뭐 그렇긴 하죠. 말을 거꾸로 했군요. 그래, 수요와 공급에 의한 이제 가격 형성이 되어서 LPG 가격이 저렴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1세대 혹은 2세대 카렌스 같은 경우는 그 중형차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차가 커지고 공간이 커지고 또 뭐랄까 차가 좀 넙대대해졌죠. 그래서 또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 다만 방음이나 뭐 이런 소재들을 조금 유원가 절감을 해서 주행을 해보면 특히나 방음 성능이 떨어져 가지고 좀 차가 시끄러웠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그래서 다시 이제 올류 카렌스로 오면서는 또 소형차 뼈대를 가지고 차를 만들다 보니까 차가 조금 작아졌죠. 판매량도 조금 줄어들고, 조금 우리나라는 큰 차에 대한 선호가 많은 나라니까 준중형 플랫폼으로 만든 카렌스는 상대적으로 좀 메리트가 떨어지는, 또 그 시기에 너무 강력한 쉐보레 올란도라고 하는 차가 나와버려 가지고 탄탄한 주행 성능을 장점으로 해가지고 올란도가 나와가지고 그 시기에는 카렌스가 완패를 해가지고 판매량이 처참하고 또 일찍 단종 수순을 밟는, 그래서 이제 판매량이 워낙 안 나오다 보니까 뭐 더 뉴 카렌스 이런 거는 상품성이 좋았어요. 가격 대비 옵션 구성이 좋아가지고 어떤 측면에서는 좀 가성비가 좋았던 그런 차량입니다. 아무튼 카렌스는 그렇게 경제적이고 실용적이고 그런 차죠. 오늘 차를 보는 고객님께서는 차 많이 안 타는데 그래도 차가 필요하니까 좀 600만 원 이하에서 좀 실용적으로 탈 만한 차를 구하셨습니다. 2024년 11월 현재 예전에 비해서, 예전이라 하면 뭐 한 3, 4년 전 혹은 4, 5년 전에 비해서 차값들이 많이 비싸다는 체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값이 비싸졌다기보다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싼 차들이 잘 없다. 이 싼 차들은 왜 없느냐? 싼 차들이 뭐 여러 가지 내적, 외적 요인에 의해서, 국내 외적 요인에 의해서 싼 차들이 다 팔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로 팔려나갔느냐? 특히 해외 수출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그런 싸고 좀 탈만한 차들이 많이 없습니다. 물론 수출에는 오늘 그 LPG 연료를 쓰는, 오늘같이 LPG 연료를 쓰는 카렌스가 꼭 해당된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적당히 오래되고 혹은 주행거리가 다소 많긴 하지만 타고 다니는데 문제가 없고, 또 어떤 측면에서 일반적인 대중들이 뭐 차가 한 10년 됐다 혹은 10만 킬로가 넘었다 이러면 차에 대한 보편적 가치관들이 확 바뀌거든요. 잣대가 굉장히 엄해지고 편견이 생깁니다. 오래돼서 못 타먹고 저기 그랜드 TG 가는데, 저런 차들도 차주분들이 관리를 잘 하고, 또 저 시절까지만 해도 저 엔진들이 크게 잔고장이 많지 않은 차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연료를 좀 많이 먹어서 그렇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런 차들 한 300만 원에 사서 뭐 한 2년 연료 면비는 좀 좋지만 차 많이 타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좀 편하게 험하게 쓸 차인데 한 2년 타면 뭐 한 300만 원으로 한 2년 3년 타면 그게 뭐 돈 번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런 옵션 선택권들이 많았어요. 한 500만 원, 한 600만 원, 700만 원에 생각보다 꽤 멀쩡한 차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차들이 요즘은 없다는 겁니다. 다 수출로 많이 나가고, 심지어는 연식이 짧은 차들도 수출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비교적 신차급에 가까운 준신형 중고차들은 가격이 안 비싸졌어요. 요즘 경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런 식으로 좀 비교적 큰 지출을 하지 않아도 적어도 자동차의 본질인 이동하는데 큰 무리가 없고 기능적인 문제가 크게 없다면 난 돼, 괜찮아, 그렇게 좋은 거 필요 없어 하는 수요들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근데 그런 수요들의 선택권이 많이 없어졌다. 즉 중고차의 공급은 그대로지만 수요가 많아졌다. 예전에는 수출로 나가는 차들이 제한적이었고 혹은 수출이 안 나갔다면 요즘은 해외에서 이런 차들이 많이, 특히나 전쟁 때문에 더 그렇죠. 러시아에서 갖고 가는 수출 물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수요도 많아요. 그런 것들이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이제 거래 풍토가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중고차 업자 개인이 그 차주 판매자와 개인 간 1대1 거래를 해서 적당히 이제 판매자가 아유 귀찮아, 나 더 알아보기 싫어, 고마, 이 정도면 됐어 하고 팔아버리던 그런 그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싼 가격에 차를 팔아버리고, 그렇게 매입한 업자는 뭐 마진을 많이 챙겨 먹던지 아니면 시세보다 좀 싸게 팔아 먹던지, 그렇다 보니까 좀 싸게 판매하는 중고차 매물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대표적으로 헤이딜러 혹은 자동차 경매 사이트, 이런 경매 플랫폼들이 생기면서 시세가 올라 버렸죠. 경쟁을 해서 차를 매입해야 되니까 매입 경쟁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매입 가격이 올라가고, 거의 팔리는 가격 가까이 차를 매입해서 자기가 매입하러 간 현장에서 말 좀 잘해서 말빨로 세워가지고 내고를 좀 더해서 가지고 오면 자기 마진을 좀 더 챙기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정말 빡빡하게 차를 매입해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중고가 생겼고, 그게 요즘 중고차 시장의 풍토와 요지경 같은 세상입니다. 그런 게 요즘 중고차 시장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카렌스도 지금 비싸다. 카렌스도 그래서 비싼 거다. 이 매물이 지금 싸지 않습니다. 550만원 정도인데, 그게 그런 이유로 예전 같으면 이게 한 300만원대가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차가 20만 킬로가 넘었거든요. 오늘 볼 차가 멀쩡한 차가 없어요. 딱 내 마음에 드는, 내 눈에 들어오는 멀쩡한 매물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싸다, 그러니까 싼 차가 없다, 중고차가. 그게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꺼낸 이유입니다. 아무튼 해운대까지, 그 반역항변 자동차 매매 단지거든요. 해운대까지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양산시 사송입니다. 사송 신도시. 여기 이제 진출입로 열심히 만들고 계시구나. 여기 넘어가면 부산 톨게이트거든요.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이제 종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요 고바오 올라가면 됩니다. 차들이 많네. 왜 이렇게 차들이 많지? 오늘 토요일인데? 원래 이렇게 많나? 토요일? 제가 네, 여기는 구서동 노포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요즘 서울에서 이 경부고속도로로 잘 안 내려오시지 않나? 보통 중부 내륙으로 안내를 하니까요. 서울이나 이런 데서도 전라도 쪽에서는 남해고속도로로 오고, 그래서
생각보다 경부로 부산을 진입하시는 경우가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의 경우는 잘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가을 날씨도 좋고 뭐 좋은 주말 아침이네요. 여기가 부산 톨게이트입니다. 서울에 비하면 굉장히 좀 아담하죠. 이대로 쭉 직진하면 됩니다. 6km 앞에서 빠져가지고 쭉 직진하면 돼요. 쭉 직진하면 이게 차고지입니다. 와, 근데 생각보다 주말 아침 차가 많네.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네, 이제 반여동으로 들어왔습니다. 쩌쩌쩌쩌쩌 올리마티즈 와, 위에 삭 갔었는데 엄청 버거워 보이죠. 너무 버거워 보이는데. 아, 여기 아니다. 일로 내려가야 됩니다. 무슨 삽질을 하고 있는 거야? 저기 내리면 1차로로 들어가서 가면 됩니다. 외판 수리는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현대차는 리스크가 적으니까 뭐 엔진 오버를 한다거나 혹은 헤드가 안 좋다거나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 그 다음에 차가 너무 이제 험하게 썼거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 구매해도 될 것 같거든요. (20만 킬로가) 넘어가지고 전차주분이 어떻게 탔는가, 어떤 용도로 탔는가,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정비는 어떻게 하셨는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네, 자주까지는 아닙니다. 솔직히 여기는 자주 오는 곳은 아니고 가끔씩 오는 곳이죠. 블루엔진은 어느 시점이건 주말에는 항상 바쁨이죠. 일단은 도착을 했습니다. 짜짜짜짜. 저기 안쪽으로 주차를 해야 되겠지? 지난번처럼. 약 250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여기 되면 되겠죠? 네. 다녀오겠습니다. 아, 네. 차 다 받고, 차는 너무 상태가 좋았습니다. 20만 킬로가 넘은 15년식 올류 카렌스인데, 일단 차가 뭐, 앞삼박, 그러니까 앞삼박인데, 시골에 창녕 남지에 사시는 어르신이 타셨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정비가 다 돼 있어. 누유 없었고, 부식 없었고, 하체 수리도 다 되어 있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어링 기어, 그러니까 어무 기어도 상태가 좋았고, 시운전 판매자분도 너무 친절하셨고, 너무 좋았습니다. 사모님이랑 고객님도 함께 오셔가지고, 너무 얼굴 뵙고 차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차도 컨디션이 좋은 차라 가지고 너무 기분 좋게 차를 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게요. 이게, 차가 뭐 연식 주행거리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냥 누가 어떻게 탔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정말 관리가 잘 된 그런 매물을 보게 되었고, 또 더불어 이렇게 뵙고, 멀리서 오셨는데 사모님까지 헛걸으면 안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제가 요즘 바이크 입문해 가지고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객님께서 바이크를 오래 타셔가지고 바이크에 대한 경험이 많으신 분이셔서 여러 가지 삶의 선배로서 이렇게 지혜로운 그런 경험, 의견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주말에 이렇게 왔는데 결론이 참 잘 마무리가 되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복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기분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